부모님이 늙었다는 걸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작은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때, 함께 계단을 오를 때, 그 순간, 아, 우리 부모님이 늙으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어릴 때는 부모님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와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도 시간이 흐르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님이 늙었다는 걸 느낀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절에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왔니? 어서 와.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는 괜찮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모컨을 잡고 계신 손, 그 손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놀랐습니다. 피부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그 부드럽고 따뜻하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이 손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아플 때 이 손이 내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학교 갈 때 이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십니다. 내가 왜 가만히 손을 잡고 있는지. 그냥 웃으시며 왜? 손이 왜? 라고 물으십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그렇게 대답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어머니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주름진 손, 얇아진 피부, 도드라진 혈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아버지는 앞서 걸어가시고 나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문득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곧게 펴져 있던 등이 이제는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걸음도 느렸습니다. 예전에는 나보다 빨리 걸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걸음을 늦춰야 맞춰지는 속도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지셨습니다. 뒷머리 전체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밀게요. 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하셨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속도였는데 그날은 그 속도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십니다. 근데 장바구니를 드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거운 게 분명한데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들게요. 저 힘 좋아요. 결국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고맙다 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또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드려야 하는 나이가 됐다는 것을, 아버지도 늙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챙겨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에.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시는 아버지.
예전에는 이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물 드릴까요? 고맙다. 물을 드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네,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며칠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셨나 보다. 근데 점점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 어제 했던 얘기, 또 하십니다. 어머니, 그거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자꾸 깜빡하네. 어머니는 미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조금씩 잊어가신다는 것, 그게 늙는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또 그 얘기예요 라고 하지 말자고.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리자고.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셔도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어머니가 반복하셔도 내가 들어드리면 되니까.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10개 정도의 계단. 예전에는 부모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나는 뒤에서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난간을 꼭 잡으십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오르십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 서서 숨을 고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천천히 오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의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붙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 부모님은 숨을 헐떡이십니다. 휴, 요즘은 계단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타요. 아니야, 운동 삼아 계단으로 다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힘들다는 게 보입니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은 점점 더 힘들어지시겠구나. 계단도, 걷는 것도, 모든 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다고. 부모님 혼자 다니시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어머니,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피부가 곱고 머리카락이 새까맣습니다. 30대 아버지, 씩씩한 표정으로 서 계십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눈빛이 강합니다. 그 사진 속 부모님과 지금의 부모님을 비교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름이 생기셨고 머리카락이 휘어지셨고 등이 굽으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사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은 이렇게 늙으실 줄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늙겠지 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늙으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늙으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늙으신 모습을 보는 건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심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십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신 부모님. 지금의 부모님. 사진 속 젊은 모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부모님.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얼마나 남았을까?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짧을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연락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못하고 지내지 마세요. 어머니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사흘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세요. 어머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둘째, 자주 찾아뵈세요. 명절에만 가지 말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보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시간들이 그리워질 겁니다. 셋째,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드릴 차례입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으십니다. 넷째,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함께 있을 때 사진을 남기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사진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그때 함께 찍었지 하며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 그게 소중합니다. 다섯째,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말하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나중에 그때 할 걸, 그때 말할 걸,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며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었다는 걸 느낀 순간, 그 순간은 슬픕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의 영웅이었던 부모님이 이제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 분들이 되셨다는 것.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늙고 세대는 교체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게 효도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말에 찾아뵈세요.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아드리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하루의 소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밤 되세요.